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가족 모두가 웃고 있는 그 완벽한 크리스마스 포트레이트 속에 6살 나의 여동생 지은이가 사라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워진 거였다. 공백처럼, 빈자리처럼,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미관을 해치니까 지웠어. 내가 이해할 줄 알았어. 혜진아,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균열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물든 비밀, 배신의 뿌리 깊은 씨앗이었다. 나는 그날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가족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서울의 한강변 고급 아파트, 그곳이 우리 집이었다. 2025년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환하게 빛났다. 거실은 화려했다. 트리 아래 선물 더미, 테이블 위에 로스트 터키와 김치찌개가 어우러진 퓨전 디너, 그리고 벽에 걸린 그 사진.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나, 그리고 작은 오빠. 5명, 지은이는 없었다.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6살의 그녀가 웃던 그 미소, 이제는 디지털 툴로 지워진 흔적. 손이 떨렸다. 엄마, 이게 무슨... 지은이는 어디 갔어? 어머니는 와인 잔을 들며 웃었다. 그 미소는 늘 그랬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사회 부인다운 미소. 혜진아, 내가 아직도 그 애를 생각하나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가족 사진은 미관이 중요하니까? 지은이는 글쎄, 얼굴이 너무 동글동글해서 전체 균형을 깨뜨렸어. 포토샵으로 살짝만 손보면 되더라. 이 그녀의 말은 가벼웠다. 마치 커피숍에서 주문하는 메뉴처럼. 하지만 내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지은이는 내 여동생이었다. 피부치. 그런데 왜? 왜 그 애를 지웠을까? 나는 그날 밤 옛날 사진 앨범을 뒤적였다. 지은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 가족의 완벽했던 시절. 내 이름은 박혜진, 28세. 삼성전자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 파트너, 어머니는 재벌 3세 출신의 인플루언서. 큰오빠는 정치인 보좌관, 작은 오빠는 스타트업 CEO. 우리는 서울 상류층의 전형이었다. 외부에는 빛나는 가족, 하지만 내부는 썩어가는 과일처럼. 지은이는 그 썩음의 증거였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어머니의 예기치 않은 임신. 아버지는 항상 가족의 실수라고 불렀다. 지은이는 특별했다. 그녀의 눈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피는 아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그 비밀을.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방으로 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 그 방은 그대로였다. 장난감이 먼지 쌓인 채로 놓여 있고 벽에는 그녀가 그린 크리스마스 트리가 붙어 있었다. 언니, 나 트리 그렸어. 예쁘지?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지은이는 12년 전 겨울에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실종.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족이 숨겼다. 왜?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한 건 그 크리스마스 사진 때문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가족 사진들을 훑었다. 모든 사진에서 지은이는 지워져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일부가 되기 위해.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지은이를 지웠을까? 단순한 미용. 아니, 그건 어머니의 변명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비밀을 짊어져 왔다. 11살 때 어머니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아버지의 비서와의 메시지. 이번 일은 혜진이가 대신 짊어질 거야. 그녀는 착하니까
그 뒤번 일이 지은이의 출생이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불륜아였다. 어머니는 알면서도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키웠다. 하지만 지은이가 6살이 되자 그녀의 존재가 위협이 됐다. DNA 검사. 아니, 더 심각한 거 어머니의 가족이 재벌 상속권을 쥐고 있었고 불륜 스캔들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했다. 이 비밀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가족은 강했다. 그들은 나를 착한 딸로 길들였다. 나는 그들의 실수를 대신 짊어진 자였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가족의 비밀을 지켜라고 했고 나는 침묵했다. 이제는 끝이다. 나는 지은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메일, 어머니의 비밀 계좌. 첫 번째 단서, 지은이 실종 당일 아버지의 로펌이 한 건이 합의서를 작성했다. 상대는 한 여자. 지은이의 생모. 밤이 깊어지자 나는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지은이 사진 왜 지웠어? 진짜 이유가 뭐야?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혜진아, 그만해. 그 애는. 잊어버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엄마. 나는 알았어. 지은이는 아빠의 불륜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그걸 덮으려고 나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내가. 어떻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의 시작. 이 가족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나는 모든 걸 걸기로 했다. 그 대화 후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비추는 거실에서 어머니는 와인병을 비우며 울었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억눌렀다. 동정은 약함이다. 지은이를 잃은 건 나의 상처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 인형처럼 따랐고 나는 그녀의 보호자였다. 그런데 가족은 그녀를 미관의 장애물로 만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아버지의 로펌 기록을 해킹하려 했다. 불법. 물론. 하지만 정의란 때론 법 밖에서 피어난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눈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나는 지은이의 생모를 추적했다. 이름은 김수연. 아버지의 옛 비서. 그녀는 12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카페에서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했다. 희미한 프로필, 하지만 단서가 있었다. 제주도에 사는 듯 했다. 나는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다. 제주의 바닷가 펜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40대 중반, 피곤한 얼굴에 지은이와 닮은 눈빛. 박혜진 씨. 당신 아버지의 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수연은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이는 내 딸이야. 당신 아버지와의 실수. 하지만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쫓아냈어. 합의금으로 입을 다물게 했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이를 데려갈 수 없었어. 당신 어머니가? 협박했어. 재벌 집안의 힘으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그녀는 늘 가족의 수호자였다. 수연은 더 말했다. 지은이 실종은 사고가 아니야. 당신 가족이 의도적으로 숨겼어. 그녀가 DNA 검사를 요구할 나이가 되기 전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가족의 완벽은 지은이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나는 나 자신도 희생양이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불륜아 언니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부정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하지만 이제 그 명예가 지은이를 삼켰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큰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정치인 보좌관으로 바빴다. 혜진아, 무슨 일로? 그의 미소는 정치가다운 계산된 것이었다.
나는 직설했다. 지은이 사진 지운 거 오빠도 알았어?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엄마 결정이야. 가족 이미지를 위해 나는 웃었다. 쓴웃음. 이미지. 오빠, 지은이는 우리 동생이야. 그리고 그녀의 출생 비밀, 오빠도 덮은 거지. 오빠는 시선을 피했다. 혜진아, 그만. 그 비밀을 파헤치면 우리 모두 망해. 아버지의 로펌, 엄마의 인플루언서 라이프, 내 커리어,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내가 착한 동생이잖아. 그냥 잊어. 그 손길이 역겨웠다. 오빠는 늘 그랬다. 가족의 방패막이, 하지만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는 지은이 실종에 관여했다. 집에 돌아오니 작은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스타트업 CEO, 항상 혁신을 외치지만 가족 앞에서는 순종적이었다. 언니, 엄마가 울었대.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지은이 없는 그 포트레이트. 이게 우리 가족이야? 지은이를 지운 이유. 말에 작은 오빠는 머뭇거렸다. 언니, 그건 미관 때문이야.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가 적었어. 지은이 얼굴이 평범해서 그의 말은 변명이었다. 나는 압박했다. 평범. 아니, 그녀는 불륜하니까. 그리고 실종된 건 우연이 아니지.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건 아버지가 처리했어. 지은이를 시골 친척집에 보냈고 사고로. 사고. 내 머릿속이 폭발했다. 보냈어. 사고로 죽었단 거야. 작은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살아있어? 하지만 가족이 숨겼어. 그녀가 돌아오면 스캔들이. 제발, 언니. 복수하지 마. 그의 말은 애원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시골 친척집. 그곳으로 가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마음처럼 험악했다. 친척집에 도착하니 늙은 삼촌이 문을 열었다. 혜진이냐? 지은이는 여기 없어. 하지만 집 안에서 나는 그녀의 그림자를 느꼈다. 옷장 속 오래된 사진, 지은이의 편지. 언니, 여기서 기다릴게. 가족이 날 원할 때 눈물이 흘렀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 가족이 데려가라고 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도망쳤어. 내 어머니의 협박 때문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지은이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가족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의 그 집을 나오며 나는 결의했다. 지은이를 찾고 가족의 가면을 벗기자.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 핸드폰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왔다. 혜진아,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로펌 파트너다운, 변호사다운 톤, 나는 같다. 아버지의 서재, 가죽 소파와 법률 서적이 빼곡한 그곳. 아버지는 시가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내가 지은이 이를 파헤치고 있단 소리를 들었어. 나는 마주 앉았다. 아빠, 왜 지은이를 지웠어? 그녀는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는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 가족. 혜진아, 가족이란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다. 지은이는 실수였다. 내 어머니의 집안이 상속권을 쥐고 있어서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어.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 보호. 나는 소리쳤다. 보호. 지은이를 시골로 쫓아내고 사진에서 지우는 게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지은이는 그녀의 생모가 돈을 요구했어? 나는 합의로 끝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녀가 더 강경했어.
어머니의 역할이 더 컸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늘 온화한 어머니, 인플루언서로 완벽한 삶을 사는 그녀. 아버지는 계속했다. 혜진아, 너는 우리 희망이었어. 지은이의 비밀을 대신 짊어진 착한 딸, 학교 소문. 내가 참았잖아. 나는 일어섰다. 그 희망으로 지은이를 희생시켰어? 아빠, 당신은 반역자야.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지은이가 살아있어요. 도망쳤대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찾아야 해. 그녀는 내 딸이야. 조사를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프리랜서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이지만 정의를 위해. 해커는 아버지의 이메일을 털었다. 그 안에서 지은이 실종 당일의 기록. 지은이를 처리해. 사고로 위장, 발신자, 어머니. 내 심장이 찢어졌다. 어머니가 지은이를 죽이려 했다. 아니, 위장 실종. 그녀를 영원히 숨기기 위해.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스크린샷, 수연의 증언 녹음.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가족의 힘은 컸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상사가 나를 불렀다. 혜진 씨, 가족 문제로 휴가 신청하라고 하네. 삼성 내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가족의 손길. 아버지의 로펌 네트워크. 나는 휴가를 냈다. 그리고 지은이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오래된 게시물, 지은이의 친구들. 한 명이 힌트, 지은이가 부산으로 갔대. 고아원에서 부산. 나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바다 냄새가 나는 그 도시, 겨울바람이 매섭다. 고아원에 도착하니 원장이 말했다. 박지은. 12년 전 아이,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어. 가족이 데려오지 않아서 도망. 지은이는 살아서 도망쳤다. 원장은 사진을 보여줬다. 18살쯤 된 소녀, 지은이의 얼굴. 이 애가 지은이일 거야? 이름 바꿨어.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녀는 자랐다. 가족의 배신 속에서.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부산의 거리, 카페, 시장. 마침내 한 작은 서점에서 지은이 이제 기수지로 사는 그녀 책장 사이에 서 있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다. 우리는 안겼다. 눈물이 흘렀다. 왜 가족이 날 버렸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불륜, 사진 지우기, 실종 위장. 지은이의 눈이 어두워졌다. 언니, 복수해. 나 대신.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는 강해졌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생존자였다. 우리는 어머니의 인플루언서 계정을 노렸다. 그녀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지만 가족은 이미 움직였다. 오빠들이 나를 감시했다. 혜진아, 그만해. 지은이는 죽었어. 큰오빠의 위협. 나는 웃었다. 증거가 있어? 세상에 알릴 거야? 지은이를 찾은 후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복수자. 우리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모였다. 지은이는 언니, 나도 싸울게라고 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불타올랐다. 우리는 전략을 짰다. 어머니의 소셜미디어. 그녀의 팔로워 50만 명, 완벽한 가족 콘텐츠. 우리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익명으로 단서를 흘렸다. 박부인의 가족 사진, 누가 빠졌을까? 숨겨진 비밀. 반응이 왔다. 댓글들이 폭발했다. 저 사진 이상해. 아이 하나 빠진 것 같아. 어머니는 당황했다. 나는 집에 가서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혜진아,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소리쳤다. 지은이를 지운 가족. 그녀를 죽이려 한 가족.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죽이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메일을 보여줬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아버지가 강요한 거야? 나는 보호하려 했어, 보호. 지은이를 시골로 쫓아낸 건 그녀였다. 나는 떠났다. 다음 타겟, 아버지. 그의 로펌. 나는 기자에게 익명 팁을 줬다. 대형 로펌 파트너의 불륜 스캔들, 불륜아 실종 후 기사가 나왔다. 헤드라인, 상류층 가족의 어두운 비밀, 아버지는 분노했다. 나를 불러지게 내 복수냐? 가족을 파괴할 거냐? 아빠, 당신이 먼저 파괴했어. 지은이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진실을 말할게. 지은이는 살아있어? 제주에 숨겼어. 수연과 함께 제주. 수연과 퀴스트였다. 아버지는 지은이를 보호하려 했고 어머니가 반대했다. 내 어머니가? 그녀를 위협했어. 재벌 집안의 야망 때문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진짜 악당인가? 아버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이 고백에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건가?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보호했다고 해.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언니, 믿지 마. 그는 여전히 덮으려 해.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결의했다. 하지만 작은 오빠가 나타났다. 언니, 그만해. 나는 지은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우리 삶이 끝나. 그의 눈물이 진심이었다. 그는 지은이 실종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크리스마스 파티. 어머니의 연례 이벤트, 상류층이 모이는 그곳. 나는 지은이를 데려갔다. 변장한 채 파티장,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가족 사진이 프로젝터에 비춰졌다. 지은이 없는 그 사진. 갑자기 스크린이 바뀌었다. 우리의 해킹. 지은이의 사진, 실종 기사, 이메일,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무너졌다. 안 돼.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혜진아, 내가. 지은이가 마스크를 벗었다. 엄마, 아빠. 나예요. 지은이 충격의 순간. 손님들은 사진을 찍었다. 스캔들 폭발.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이는 나는 용서할게. 하지만 진실을 말해보라고 했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미관을 해친 게 아니야. 내가 내 상속권을 위협했어. DNA가 증명되면 재벌돈이 탐욕. 어머니의 진짜 얼굴. 파티 후 집은 지옥이 됐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박가의 불륜 스캔들, 실종된 딸의 귀환 어머니의 인플루언서 계정은 팔로워가 증발했다. 아버지의 로펌은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오빠들은 나를 원망했다. 혜진아, 내가 왜? 우리는 다 망했어.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내 곁에 있었다. 언니, 고마워. 이제 자유야. 우리는 제주로 피신했다. 수연과 재회. 내 식구 단위, 5 식구의 모임. 수연은 지은이를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내 딸아. 제주 바다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의 삶, 고아원, 도망, 서점 알바. 가족이 날 버렸지만 언니 덕에 살아남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전화.
혜진아, 돌아와. 합의하자. 그의 목소리는 지쳤다. 나는 갔다. 서울의 로펌 사무실. 아버지는 홀로 앉아 있었다. 내 어머니가? 그녀는 미쳤어. 상속권 때문에 지은이를 없애려 했어? 나는 막았지만 실패했지. 아버지의 고백. 그는 지은이를 제주로 숨긴 장본인이었다. 어머니의 협박을 피해. 내가 복수한 건 나 때문이야. 고맙다. 트위스트 또 하나. 아버지가 동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빠, 왜 이제야?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범죄 증거. 이걸로 그녀를 고발해. 나는 물러날게.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제주로. 혜진아, 제발. 나는 사랑했어. 지은이를.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사랑. 사진에서 지우면서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재벌 집안의 저주야. 상속권 싸움에서 지은이는 위협이었어. 내 아버지가 불륜한 탓에 그녀의 말은 변명.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스며들었다. 나도 피해자야. 결혼 전부터 강요받았어. K-드라마 같은 반전. 어머니도 배신당한 자. 하지만 그녀의 선택이 지은이를 망쳤다. 나는 말했다. 엄마, 용서할 수 없어. 법정에서 봐.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이 달라붙었다. 어머니는 불륜 은폐와 아동 유기 혐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나섰다. 내 불륜이 원인이다. 하지만 아내의 탐욕이. 증언 중 큰오빠가 무너졌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정치 생명이. 그는 자백했다. 작은 오빠는 침묵했다. 지은이는 피해자로 증언. 가족이 날 버렸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재판장은 가족의 이기심이 비극을 불렀다고 판결. 어머니, 5년 실형. 하지만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집안 재벌이 반격했다. 나와 지은이를 위협. 입 다물어라. 아니면 익명의 메시지.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가 도왔다. 그의 로펌 네트워크로. 밤마다 불안했다. 지은이는 언니, 무서워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낼게. 재벌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어느 밤, 제주 펜션에 검은 차가 왔다. 남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박혜진, 나오라. 나는 지은이를 숨기고 수연에게 전화했다. 아버지가 도착했다. 그의 차에서 내린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로펌 파트너의 비밀 무기. 물러서. 내 딸들을 건드리지 마. 총성 없이 끝났다. 재벌 측이 후퇴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 로펌 퇴사, 명예 실추. 재판 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혜진아, 미안해. 내 복수가 나를 깨웠어. 지은이를 사랑했지만 두려워서 용서. 나는 찢었다. 지은이는 언니, 엄마 용서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 못했다. 오빠들은 떠났다. 큰오빠는 정치 은퇴, 작은오빠는 사업 실패. 나는 삼성을 그만두고 지은이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사는 삶. 하지만 트위스트의 끝. 어느 크리스마스,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나 임신했어. 그녀의 연인, 고아원 친구. 나는 기뻤다. 하지만 공포도. 가족의 저주가 반복될까? 지은이는 웃었다. 아니, 우리는 다를 거야. 복수 끝났으니까. 우리는 새 가족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와 그녀의 배소각이. 나, 수연.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결말은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가족을 영원히 잃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악당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아니야. 논쟁적이다. 어머니는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아버지의 보호는 진심이었을까? 독자들은 나눌 거다. 나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졌다. 불빛 아래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복수의 대가, 영원한 상처. 그리고 그 사진 지은이가 있는 진짜 가족 사진 벽에 걸었다. 더 이상 지우지 않기로.